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지진이 서울에 계신 분들도 느낄 정도로 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정작 못 느꼈잖아. 네. 재난 문자 보고 알았어요. 지진이 있었구나. 근데 이 재난 문자가요, 예전에 막 10분, 20분 뒤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늦게 왔는 줄 알았더니만 지진이 발생한 지 1분 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달라졌어. 특히 그래서 몇몇 언론들이 왜 이렇게 빨라졌는가 그걸 추적해 봤나 봐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만 이 재난 문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올해 지진 예산이요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대요. 그래서 3,669억 원, 공공시설, 내진 보강 뭐 이런 예산이 많긴 많지만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여기에 50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문자가 빨라진 거죠. 진짜 이런 예산은 제대로 썼다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부의 대응도 진짜 많이 달라졌죠?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했었을 때는 그 503호에 있는 그 아줌마는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갔다 오신 그 귀국하자마자 바로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죠. 뿐만 아니라 장관 있잖아요. 장관이 지난해 경주 지진 때는 그 장관이 모르고 있었대. 왜냐면 밤에 일어났는데 그 장관을 심야에 깨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허. 자고 있어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김부겸 장관이 주무장관이잖아요. 헬기를 타고 그 지진이 일어났던 포항을 바로 갔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방문한 거죠. 게다가 재난 문자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지난 경주 지진 때에는 발생한 지 10분에서 15분 후에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1분 만에 이렇게 왔다는 거야. 김부겸 장관, 그분이 혹시 예전에 대구 수성구 그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되신 분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때 민주당이 대역전했었던 그 네. 총선에서 마지막에 됐었었죠. 그 보수의 고향 아닙니까? 대구 수성구. 그렇죠. 심장이라고도 하죠. 예,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이 됐다. 그리고 아마 그분이 그 지역에서만 계속 도전을 하셨다가 계속 고배를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역시 다르구만.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제 지진 때문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원전이 있잖아. 아하. 이 원전 어떻게 되느냐. 벌써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이거 봐라, 원전 위험하지 않느냐, 원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자력계 여기서는요, 이거 원전 전혀 문제 없다, 사고 위험 왜 과장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또 재미난 얘기, 이게 어찌 보면 좀 우픈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요번에 이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돼 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연기된 수능 당사자들이 1999년생이래요. 근데 이 1999년생들이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때문에 휴교령을 겪었던 그 세대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던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입시 제도도 여러 번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회에서 99년생 만나면 잘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제 뉴스 보다가 너무나 웃겼어요. 어떤 장면이 웃겼냐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 지진 소식을 전한 다음에 어떤 학원가를 비쳤거든요. 네. 근데 학원가 앞에 참고서가 막 버려져 있는 거야. 왜냐면 내일이 수능이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버려놓은 거죠. 근데 수능이 연기됐잖아. 애들이 거기 와서 자기 참고서 찾고 있더라고요. 참고서가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는 데서 자기 참고서를 찾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시험 보기 전날 참고서 버리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웃겼는데 요즘 친구들은요, 이제 수능 끝나니까 그걸 버려야지 시험을 잘 본다, 뭐 이런 속설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버렸는데 이게 진짜 뭐 한두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버려서 그런지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장처럼 거기 가서 자기 창고에서 찾고 있더라고. 예. 일주일 동안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 수학 정석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성문 영어. 요 두 가지 책은 군대 가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왠지 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하. 오랜 그렇군요. 시간 같이 한 친구 같기도 하고.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마침 제 조카가 이번 고3이거든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조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전화로 못하고 카톡을 보내봤더니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슬퍼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기쁘대. 일주일 동안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특히나 교실에서는 이 수능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기 반 애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대요. 다들 기쁘다고. 아니 일주일 동안 더 공부하는데 왜 환호성을 지를까요? 빨리 치러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쵸.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저도 웃긴 걸 하나 봤어요. 뭐 보셨어요? 학원가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주가 내린 선물 일주일. 말이 되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몰아치기를 하는 상품을 내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학원가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단기 과정. 이거 벌써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황당한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어제 그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전 국민이 다 알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수능을 보기 위해서 수험장 간 학생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야. 아하. 연기된 줄도 모르고 갔다가 허탈감을 느꼈다. 거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좀 일찍 자버리면은 네. 뉴스를 못 보고 하필 그때 부모님들도 야근이었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야근이라도 자기 자녀가 수능을 보고 있으면 그 수능 관련된 소식 가장 관심 있게 볼 텐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 기억나시나요? 그게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네. 그때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대교가 이제 전 국민이 다 놀랐던 일 아닙니까? 네. 외신으로도 많이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5천만 전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후에 라디오에 한 사람이 이 항의 전화를 한 거야. 뭐냐면요. 자기는 경북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대요. 거기 산골에서 만들었던 약초 같은 걸 배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성수대교를 건너려다가 그 앞에 가림막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한눈을 팔았으면 그 무너진 성수대교 밑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그 항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라디오 DJ가 아니 성수대교 무너진 걸 모르셨어요 했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뉴스도 안 본다고. 아니, 라디오도 안 듣는데 어떻게 라디오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황당한 일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수능 연기된 거 모르고 갔던 그 수험생이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수험생들에게도 저희가 응원의 박수, 용기를 불어넣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공익 제보자가 고통받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로 긴 시간 고통받는 한 공익 제보자의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공익 제보자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다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 저희를 좋아하나 봐.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특급 용병 계시죠? 네.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네. 정호희 대표님이요. 경불진 애청자분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어디를요? 어디에 초대하셨냐면요. 오는 19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삼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요거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초대했을까요? 4번 출구 앞에 슈페리어 타워 앞에서 2시까지 집결을 하신 다음에 어딘가를 걸어야 돼. 그렇죠. 왜 걷느냐? 이명박 고속 촉구 농성장까지 약 4km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슈페리어 타워가 이명박 사무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뜻있는 국민들이 같이 걷는 거죠. 예. 근데 이 행사가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MB 둘레길 걷기. 어허. 같이 걸으면서 MB의 구속 그리고 적폐 청산을 외쳐달라 뭐 이런 이벤트인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옷도 맞춰 입어야 돼요? 블랙인데요. 선착순 200분께는요. 고양이 가면을 나눠드린대. 아, 쥐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노래도 불러야 한다면서요. 쥐를 잡자 찍찍찍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미리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관심 있는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은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가족들이랑 한번 같이 가보셔서 고양이 가면 쓰고 쥐를 잡는 재미난 경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야, 그 삼성역 일대가 벌써 MB 둘레길이 됐다는 거 재밌네요. 그렇죠.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얼마 전에 수구 보수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일본과의 통합 수합도 끊겼고 중국도 안 해준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더 강력한 외환부분 안전판이 마련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의 친구가 된 건가요? 놀랍게도요, 미국 위에 있는 나라. 캐나다. 우리나라가요,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한도, 기한 이게 없어.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금융계에서는요, 외환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정장치가 아주 대폭적으로 강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캐나다 중앙은행과 16일 원화와 캐나다 달러화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외환위기 같이 비상이 걸렸을 경우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그런 계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우리나라 원화를 캐나다 중앙은행에 주고 캐나다 달러화 아니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어허.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캐나다와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돈만 빌려오는 게 아니라요, 이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요, 캐나다 달러는요, 사실상 기축통화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기축통화 뭔지 다들 아시죠? 기축통화는 달러나 유로나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요, 미국 달러 그리고 유로 이거 이외에도 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거기에 플러스 캐나다 달러까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허허. 게다가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이 무려 최상 A가 하나가 아니라 A가 3개, A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네. 이런 나라의 달러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음 놓고 빌려 쓸 수가 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보호막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중국의 위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만큼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중국의 위안화는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인정까지는 못 받고 있대요. 물론 중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의 기축통화 근처까지 갔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와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은 중국 위안화와 체결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사전에 최고 한도 이게 없어요. 네. 만기 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빌렸을 수 있는 상설 계약이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란 점이 더 놀랍다는 겁니다. 백지수표군요. 한마디로 백지수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상호 무기한 무제한 지원 형태로 양자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캐나다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기한이나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일본도 그랬었고 중국도 그랬었고 이 통화스와프 만기가 오면 이게 재연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골치가 아팠잖아요. 근데 캐나다랑은 그럼 골치 썩일 이유가 없는 거야. 네. 만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 IMF 때 요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끝났죠. 네, 미국이 연장을 안 해줬어요. 일본도 끝났고. 일본과는 아주 이거 기분 나쁘게 끝났죠. 왜냐면 그때 외교 갈등으로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같은 외교 갈등으로 중단된 바가 있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호주와의 통화스와프 만기가 연장됐고요. 이번에 캐나다까지 해서 이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금융위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요. 미국 달러와 맞먹는 신뢰성과 안전성 거기다 유동성까지 있는 캐나다 달러화를 비상시 확보했다는 점 그로 인해 한국 신뢰가 더 보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게다가 만기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특히나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네티즌들이 이거 다 알고 있죠. 일본 애들이랑 이 통화스와프 결정 끝난 거 일본 놈들이 외교적 이유로 우리나라랑 통화스와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손을 내밀어줬어. 일본 애들 봐라. 너네들 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일본 해바라기일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수구 보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6일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5명 등 총 221명을 승진시키는 부사장급 이하 임원 인사를 했습니다. 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인사폭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군요. 와,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2012년 240명의 임원 인사를 했지만 2013년에는 227명, 14년에는 165명, 15년에는 135명으로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미뤄진 임원 인사가 올해 5월 96명 수준으로 진행이 됐죠. 야하. 이번 인사에서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낸 DS 부문,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이에요. 99명이 승진을 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DS는 2015년 58명, 16년 57명, 지난 5월 41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는데 회사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의 밑바탕이 된 R&D 분야에서 승진 임원의 50% 이상을 배출했다. 오호. 과감한 발탁 승진을 병행해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뭐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반도체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 많이 번 부서에 몰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부사장 승진폭을 확대해서 향후 사업 책임자로 활용할 미래 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는데요. 부사장 승진자 역시 15년 10명, 16년 8명, 지난 5월 4명과 비교하면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요. 조직의 유연과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적극적인 여성 인력 승진 기조를 유지했다는 건데요. 어허. 이번 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이 7명이네요. 뭐 7명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221명 중 7명이니까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렇죠. 비중으로 따지면은 큰 수치는 아니지만 명수로만 따지면 어쨌든 국내 기업 중에는 제일 많다. 어허. 이거를 굳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펠로우, 마스터 뭐 이런 생소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뭔가 봤더니 회사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부문 최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펠로우, 마스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 빠졌을까요? 삼성의 오너 제드래곤. 아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감옥에서 다 자기가 승진 명령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아무튼 제 드래곤은 언제쯤 나오려나? 당분간 못 나오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내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심 결과. 삼심 결과에 박 PD는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 나올 거라고 했고 한번 막걸리를 또 먹을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알았지 이게 수치적으로 증명된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고서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극심해도 너무 극심한 것 같아.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요. 글로벌 투자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란 곳에서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7년 세계 부 보고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상위 1% 10%도 아니에요. 1% 부자들이 부를 독식하고 있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대요. 실제로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요. 전 세계 부는요. 28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요. 31경. 경이 나옵니다. 경칠 얘기죠. 31경 3천조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보다 6.4%가 늘어난 수치래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수치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어. 근데 문제는 부자가 더 부자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2008년 상위 1% 부자들은요. 전 세계 부의 42.5%나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꾸준히 더 늘어나서요. 드디어 50%를 넘어서 버렸대. 50.1%. 장난 아니죠. 1%가 50%보다 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이거는 차라리 고대 원시 노예 사회를 보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이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 근데 이 푼 돈이 서민들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요. 부자들 호주머니로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이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6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숫자가요. 2000년 이후 무려 5배가 늘어났대요.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2.7배 늘어난 거에 비해 더 빠른 숫자로 더 부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달러, 100만 달러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봤더니만요. 박 PD도 여기 들어가 있나? 아무튼 3,600만 명이나 된대요. 와. 이 숫자는요. 지난해보다 300만 명이나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사람 수로는요. 전 세계의 0.7%밖에 안 되는데 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5.9%를 이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많을까? 당연히 미국에 가장 많겠죠. 그렇죠.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들 숫자가요. 1,530만 명. 전 세계의 43%가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맞느냐? 이웃나라 일본이야. 일본이 270만 명. 전 세계 7%. 그리고 영국이 220만 명. 전 세계 6%. 그리고 놀랍게도요. 중국이 5번째 190만 명. 5%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런 백만장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봤더니만요. 68만 6천 명. 전 세계 2%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 숫자는요.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가 10번째래요. 경제 규모랑 딱 맞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번째, 12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10번째. 많죠. 그래서요. 한국의 백만장자 숫자 이 보고서에서는요. 2020년경에 더 많이 늘어나서 97만 2천 명 이렇게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 초고액 자산가 숫자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2,300명이 있대요. 이 숫자도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다고 해요. 이 숫자도 지난해보다 12%가 증가한 숫자고요. 이런 초고액 자산가도요. 2022년이 되면 3,300명 이렇게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2030 밀레니얼 세대는요. 이런 가속화하는 부의 불평등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을요. 불운한 세대. 아까 1999년생 불운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1999년생만은 아니라 20대 30대 전체가 불운한 세대래요. 왜 그러냐?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 소득 불평등 심화, 부동산 가격 증가, 학자금 부채 이런 어려움이 예전에 비해서 더 극심해졌기 때문이란 얘기인 거죠. 게다가 이전 세대에 비해 이 연금 수령액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요. 나라와 대륙별로도 차이가 극심했대요. 북미 지역의 성인 1인당 자산은요. 올해 9.9% 증가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겨우 0.9%, 남미에는 3.9% 늘어났는데 그쳤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중간 정도는 갔어요. 4.4% 증가했다는 거죠. 네, 이 불운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돈으로 돈을 못 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인증이 돼버리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세상에서 노동을 한다면서 사는 것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우울해. 맞아요. 그 토마 피케티 교수가 얘기했던 21세기 자본의 이야기가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우울해 한다면은 과연 이 생산성 이런 게 좋아질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를 하나 쳤거든요. 예, 무슨 사고요? 뭐 교통사고 이런 사고 아니고요. 뭔 사고를 쳤느냐? 저희는 오디오만 이런 팟캐스트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쪽에서 갑자기 동영상을 찍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었죠. 이거 계속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연기가 잘 안 되네요. 증권사 중에 유안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저희가 프로야구 중계 보면은 유독 유안타 가상 광고가 많이 나와요. 아니, 두산 베어스 헬멧에 붙어 있는 게 유안타 증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안타 그러면 안타를 당신은 쳐라. 무슨 야구 용품 회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안타가 예전에 동양증권 그렇죠. 후신이죠. 맞습니다.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사태 때문에 증권사가 대만 회사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의 유안타 그룹이 이 동양증권을 사서 유안타 증권으로 만들었고요. 대만 이름으로는요. 원대증권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가져라 할 때 그 원대군요. 그렇죠. 아무튼요. 유안타 증권이 저희와 주식 방송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방송 경불진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왜냐면 저희는 재테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유안타 증권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는 단순히 돈 버는 얘기는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했는데 유안타 증권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안타 증권에서 그게 너무 좋대. 그렇게 만들어보재.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동영상 찍은 내용을요. 다음 주에 유튜브나 유안타 증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그 전에 오디오분만 내일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종목 찍어주기 이런 거 절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죠. 저희 말고 특별 게스트가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샘 오칠이 다들 아시죠? 유명하죠. 예, 비정상회담에서 아마 가장 인기가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운 오리 새끼. 그 얼마 전에 나왔었죠. 가나 친구들. 예, 거기서도 나오고요.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종편에도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와 주식 방송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방송 이름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의 주식 방송 이름은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한국은 처음이지가 아니라 주식은 처음이지. 그렇죠. 요즘 MBC에서 하고 있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 와서 놀라는 그런 외국인들 그 보는 심정으로요. 주식을 아예 모르는 샘 오추리가 어떻게 주식을 배워가는지 주식의 기초를 닦아가는지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 교양 방송. 그렇죠. 예,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송이 아니라 주식 교양 방송이라는 점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방송, 재테크 방송이랑은 좀 달리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주식 방송. 네. 저희 경불진이 그동안 해왔던 그 기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도 봐주시고 저희 팟캐스트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보다는 뇌테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요. 유안타 증권에서는요. 유튜브 조회수 이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경불진을 통해서 미리 들으셨더라도요. 저희 잘생긴 박 PD 얼굴 한번 확인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봐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 때문에 조회수가 급감하겠는데요? 아니에요. 급증을 해서 조회수가 한 10만? 50만? 100만?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봐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박규현 장관 그분이 혹시 예전에 대구 수성구 그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되신 분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때 민주당이 대역전했었던 그 네. 총선에서 마지막에 됐었었죠. 그 보수의 고향 아닙니까? 대구 수성구. 그렇죠. 심장이라고도 하죠. 예,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이 됐다. 그리고 아마 그분이 그 지역에서만 계속 도전을 하셨다가 계속 고배를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네. 많이 했었었죠. 역시 다르구만.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제 지진 때문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원전이 있잖아. 아하. 이 원전 어떻게 되느냐. 벌써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이거 봐라. 원전 위험하지 않느냐. 원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자력계 여기서는요. 이거 원전 전혀 문제 없다. 사고 위험 왜 과장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또 재미난 얘기, 이게 어찌 보면 좀 우픈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요번에 이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돼 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연기된 수능 당사자들이 1999년생이래요. 근데 이 1999년생들이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때문에 휴교령을 겪었던 그 세대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던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입시 제도도 여러 번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회에서 99년생 만나면 잘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제 뉴스 보다가 너무나 웃겼어요. 어떤 장면이 웃겼냐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 지진 소식을 전한 다음에 어떤 학원가를 비쳤거든요. 네. 근데 학원가 앞에 참고서가 막 버려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 저희를 좋아하나 봐.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특급 용병 계시죠? 네. 문자당의 정우희 대표님. 네. 정우희 대표님이요. 경불진 애청자분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어디를요? 어디에 초대하셨냐면요. 오는 19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삼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이거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초대했을까요? 4번 출구 앞에 슈페리어 타워 앞에서 2시까지 집결을 하신 다음에 어딘가를 걸어야 돼. 그렇죠. 왜 걷느냐? 이명박 고속 촉구 농성장까지 약 4km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슈페리어 타워가 이명박 사무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뜻있는 국민들이 같이 걷는 거죠. 예. 근데 이 행사가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MB 둘레길 걷기. 어허. 같이 걸으면서 MB의 구속 그리고 적폐 청산을 외쳐달라. 뭐 이런 이벤트인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옷도 맞춰 입어야 돼요? 블랙인데요. 선착순 200분께는요. 고양이 가면을 나눠 드린대. 쥐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노래도 불러야 한다면서요. 쥐를 잡자 찍찍찍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미리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관심 있는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은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가족들이랑 한번 같이 가보셔서 고양이 가면 쓰고 쥐를 잡는 재미난 경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야, 그 삼성역 일대가 벌써 MB 둘레길이 됐다는 거 재밌네요. 그렇죠.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얼마 전에 수구 보수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일본과의 통합 수합도 끊겼고 중국도 안 해준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수능이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버려놓은 거죠. 근데 수능이 연기됐잖아. 애들이 거기 와서 자기 참고서 찾고 있더라고요. 참고서가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는 데서 자기 참고서를 찾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시험 보기 전날 참고서 버리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웃겼는데 요즘 친구들은요, 이제 수능 끝나니까 그걸 버려야지 시험을 잘 본다 뭐 이런 속설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버렸는데 이게 진짜 뭐 한두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버려서 그런지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장처럼 거기 가서 자기 참고서 찾고 있더라고. 예. 일주일 동안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 수학 정석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성문 영어. 요 두 가지 책은 군대 가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왠지 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하, 오랜 그렇군요. 시간 같이 한 친구 같기도 하고.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마침 제 조카가 이번 고3이거든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조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전화로 못하고 카톡을 보내봤더니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슬퍼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기쁘대. 일주일 동안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특히나 교실에서는 이 수능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기 반 애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대요. 다들 기쁘다고. 아니, 일주일 동안 더 공부하는데 왜 환호성을 질를까요? 빨리 치러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쵸.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저도 웃긴 걸 하나 봤어요. 뭐 보셨어요? 학원가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주가 내린 선물 일주일. 말이 되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몰아치기를 하는 상품을 내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학원가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단기 과정. 이거 벌써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황당한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어제 그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전 국민이 다 알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수능을 보기 위해서 수험장 하나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지진이 서울에 계신 분들도 느낄 정도로 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정작 못 느꼈잖아. 네. 재난 문자 보고 알았어요. 지진이 있었구나. 근데 이 재난 문자가요, 예전에 막 10분, 20분 뒤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늦게 왔는 줄 알았더니만 지진이 발생한 지 1분 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달라졌어. 특히 그래서 몇몇 언론들이 왜 이렇게 빨라졌는가 그걸 추적해 봤나 봐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만 이 재난 문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올해 지진 예산이요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대요. 그래서 3,669억 원, 공공시설, 내진 보강 뭐 이런 예산이 많긴 많지만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여기에 50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문자가 빨라진 거죠. 진짜 이런 예산은 제대로 썼다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부의 대응도 진짜 많이 달라졌죠?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했었을 때는 그 503호에 있는 그 아줌마는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갔다 오신 그 귀국하자마자 바로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죠. 뿐만 아니라 장관 있잖아요. 장관이 지난해 경주 지진 때는 그 장관이 모르고 있었대. 왜냐면 밤에 일어났는데 그 장관을 심야에 깨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허. 자고 있어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김부겸 장관이 주무장관이잖아요. 헬기를 타고 그 지진이 일어났던 포항을 바로 갔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방문한 거죠. 게다가 재난 문자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지난 경주 지진 때에는 발생한 지 10분에서 15분 후에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1분 만에 이렇게 왔다는 거야. 김부 학생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야. 아하. 연기된지도 모르고 갔다가 허탈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좀 일찍 자버리면은 네. 뉴스를 못 보고 하필 그때 부모님들도 야근이었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야근이라도 자기 자녀가 수능을 보고 있으면 그 수능 관련된 소식 가장 관심 있게 볼 텐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 기억나시나요? 그게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네. 그때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대교가 이제 전 국민이 다 놀랐던 일 아닙니까? 예. 외신으로도 많이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5천만 전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후에 라디오에 한 사람이 이 항의 전화를 한 거야. 뭐냐면요, 자기는 경북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대요. 거기 산골에서 만들었던 약초 같은 걸 배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성수대교를 건너려다가 그 앞에 가림막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한눈을 팔았으면 그 무너진 성수대교 밑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그 항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라디오 DJ가 아니 성수대교 무너진 걸 모르셨어요 했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뉴스도 안 본다고. 라디오도 안 듣는데 어떻게 라디오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황당한 일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수능 연기된 거 모르고 갔던 그 수험생이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수험생들에게도 저희가 응원의 박수, 용기를 불어넣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공익 제보자가 고통받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로 긴 시간 고통받는 한 공익 제보자의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공익 제보자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다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